자,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국내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아마 노래방에서 이분 노래 한번 안 불러보신 분 없을 겁니다. 바로 가수 임재범 씨 얘긴데요. 올해로 데뷔 40주년인데 자,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임재범 씨가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마지막 곡이라면서 이 노래를 내놨습니다. 이게 마지막 노래라는 거예요. 참 아쉬운데 아니 왜 떠나는 거예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이 말을 그대로 실행하고 싶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네. 40주년이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임재범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더 노래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제 끝입니다 라고 인사를 고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 때 모든 걸 불사르고 내려오고 싶다. 오랜 시간 이 은퇴를 고민해왔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밝혔습니다. 팬들에게는 정말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죠. 예. 방금 들은 이 노래가 어제 발표된 임재범 씨의 마지막 신곡 Life is a Drama라는 곡입니다. 아름다울 때 걸어 나오고 싶다.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다. 네. 임재범 씨의 어떤 굳은 결심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 곧바로 은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5월까지 예정된 전국 투어 콘서트가 마지막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부터 인생은 드라마다 이런 거네요. 자, 어떻게 보면 임재범 씨의 인생을 압축한 노래 같기도 한데 혹시 은퇴 후에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다른 계획이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지켜봐야겠지만 추정컨대 아마 딸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임재범 씨에게 음악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어떤 첫째 번 순위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임재범 씨에게 음악보다 중요한 건 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분은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먼저 떠나셨죠. 그래서 또 딸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임재범 씨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가수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인생,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 나왔던 인생과 비슷하다. 이런 대중의 평이 나올 만합니다. 좀 우리가 말하는 평범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고 임태근 아나운서의 아들이라는 것도 굉장히 뒤늦게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른바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둘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에서 지금 임재범 씨가 태어났고 또 다른 부인 사이에서 이제 손지창 씨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구다를 한동안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뒤늦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임재범 씨도 마음에 고통이 컸고 손지창 씨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입대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범 씨가 이 손지창 씨에 대해서 참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살아생전에 좀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임태근 씨에게도 말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은퇴 선언을 하면서 이제 임재 변호사 설명대로 노래할 수 있을 때 모든 걸 다 불사르고 떠나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자, 이 똑같은 이유로요. 무대에서 내려온 또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의 전통 가요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공연으로 마무리를 충분히 지을 수 있겠구나. 분명코 이 공연이 마지막입니다. 레코딩 취입도 안 할 것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선생님까지 잇따라서 전설들이 무대를 지금 떠나고 있어서 참 아쉬운 시기인데 얼마 전에 이미자 선생님의 새로운 사진이 공개됐어요. 이 사진? 근데 이 장소가 대구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역이고요. 예. 1967년입니다. 1967년 대구역 앞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통 정리를 하는 손짓이잖아요. 오른쪽이 이미자 선생님. 네, 오른쪽입니다. 예. 이미자 씨가 20대예요. 20대 얼굴로 지금 저렇게 명랑한 질서 해갖고 교통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미자 씨를 저렇게 보기 위해서 대구 시민들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많이 네. 어마어마한
인파로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찌됐든 이미자 씨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그 교통 캠페인에 참여를 했대요. 1960년대 말, 그러니까 점점 도시화되면서 교통 질서가 좀 더 확립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솔선수범하고 저렇게 나선 모습인데 아주 희귀한 사진을 이번에 대구시가 그러니까 80년 돌아보는 어떤 80년을 해갖고 발간하면서 이 사진이 지금 공개된 겁니다. 뒤에 보면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미자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 일, 교통 정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남다른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이미자 선생님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게 된 계기, 바로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고가 유난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전차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도 일어나다 보니 이게 사실 신호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의식 수준도 높여야 되고, 또 순경들이 나가서 교통정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순경만으로 되겠느냐. 대한뉴스 이런 데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네. 유명 연예인들, 지금 보시는 분들 아마 김지미 씨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나서서 저렇게 교통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젊은 시절에 김지미 씨, 뭐 구봉서 씨, 네. 남정임 씨, 최희준 씨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서서 광화문 이런 데서 교통정리 대회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시절을 지나 지금 이제 무대를 또 떠나기까지 이미자 선생님이 장당 66년을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자 선생님이 아픈 손가락으로 꼽은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워. 동백아가씨가 저의 이름을 낳게 해준, 정말 이미자라는 이름을 탄생시켜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때는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상상에 맡기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이 노래가 돌연 갑자기 1965년에요. 금지곡이 됐었고 당시에 그래서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무대에서도 부르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 22년 뒤에야 해금이 됐는데, 아니 그런데 이 금지곡을 청와대에서 부른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사실은 퇴폐성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국가 재건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너무 구슬프잖아요. 그래서 이거 국가 재건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유 하나랑, 두 번째는 외색, 그러니까 일본풍이다라고 해서 1965년에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금지를 시킨 정부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 지금 수반이 왔을 때 이 노래를 들려달라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노래를 특별히 불렀다고 합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한 용사들에게도 좀 불러라라고 특별히 금지는 시켰는데,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자신도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노래를 부른 적도 있고요. 위문 공연 전에. 그래서 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듣지 못하게 하고 자신만 이렇게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자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교통정리 그 사진이 새롭게 공개된 사진이에요. 이게 대구시 사진집에 담겨 있었는데 여기 박정희 전 대통령 새 사진도 들어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원사공장 중국식에서 단상위 내빈들이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서 만세삼창하는 모습,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정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 보이는데요. 나란히 서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이 내빈들과 함께 화제가 됐던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특히 박정희 의장 뒤쪽을 보면은요, 권총칩을 차고 있는 부관이 보이는데 다들 만세 삼창을 하고 네. 있는 와중에도 경계심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를 보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자, 이제 전설들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자, 1년 전 딱 이맘때쯤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무대를 떠난 전설이 한 명 더 계십니다. 바로 가왕 나훈아 선생님이요.
마지막 콘서트 한다고 해서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게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은퇴를 하셨다고 해도 영원히 나는 이 사람의 팬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요. 다만 뭐 이미자, 나훈아, 임재범 이런 분들이 한국 가요계의 거목이었으며 신화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노래할 수 있을 때 내려온다, 박수 칠 때 떠난다 이런 말을 임재범 씨나 나훈아 씨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추론이 나오고요. 이미자 씨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씨라고 하기에도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네. 이미자 선생님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은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이 전통가의 맥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방식으로 마지막 무대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세 분의 공통점, 갑자기 나 은퇴합니다 이런 방식보다는 네. 팬들과 무대를 통해서 소통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콘서트 방식을 택하셨었죠. 그래서인지 지금 팬들이 이분들을 기억하는 모습은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한 우리의 스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속속 무대를 떠나는 전설들, 자, 저를 포함해서 참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